내가 들은 엄청난 사건. 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내가 수임한 사건을 제외하고 오며 가며 들은 사건 가운데 엄청난 사건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내가 들은 엄청난 사건. 내엄사 시간입니다. 야, 저번 주에 난리 났어요. 네. 야, 벌써 핫하더라고요. 네. 자, 이번 내엄사 이야기는 박주현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또 엄청난 또 내엄사, 내가 들은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어떠한 사연을 들려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내는 30대였고 남편은 50대였어요. 남편은 50대 의사이고 동네에서 작은 이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두 분 다 재혼이었어요. 아, 30대인데 재혼? 네, 여자분이? 네. 이야. 네, 좀 안정적이고 네. 이제 뭔가 좀 포근한 것에 끌려서 다시 재혼을 했었죠. 네, 그래서 결혼한 지 3년 차 정도가 됐었는데 이 남편은 항상 이제 야간 진료를 하고 집에 8시 정도에 귀가를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아내가 그 동네에서 집에 가면서 병원을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남편도 이제 퇴근 준비를 하나 열심히 보다. 일하고 이제 네. 퇴근 준비하는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네.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겠다 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2층은 전부 다 병원만 사용하는 곳이었는데 뭔가 2층으로 올라가니까 좀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릇한 신소리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이거는 무슨 여러분들의 소리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이 아내가 그 건물 이제 위쪽에 이렇게 길게 창문이 있었는데 의자를 놓고 그 창문 위로 올라가서 본 거예요. 살짝. 네. 보니까 환자 진료실 안에서 이 남편과 간호사가 바지만 벗고 남편은 의사복 가운을 입고 네. 이제 그 간호사는 간호사복만 입고 네. 두 분이서 이제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술이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너무 사실- 확실하게 네, 보여요. 너무 확실하게 봤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더 배신감이 느껴졌던 게 그 간호사는 남편이랑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해온 수간호사였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본인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40대니까. 40대니까. 네. 그런데도 병원에 가면은 평소에 이 아내한테 사모님 하면서 너무 친절했던 그런 간호사였거든요. 네네네. 또 그 수간호사도 유부녀였고. 그래서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알고 봤더니 병원은 항상 6시에 원래 마감을 하고 지금까지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시켜 놓고 환자 진료실에서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너무 충격과 배신감으로 이제 결국 합의혼으로 마무리가 됐고 또 그 수간호사 상대로는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상간소송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간호사의 남편이 와서 이제 본인도 의사한테 어떻게 내 와이프랑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또 오면은 이 수간호사가 오히려 자기 남편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오는 거냐 하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람핀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서 만약에 이 아내분이 그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남겼을 경우에 이거는 몰카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뭐 이런 증거 남기려면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몰래 보면서 이렇게 사진들을 하면은 네. 이게 불륜 현장을 촬영을 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오. 그리고 결국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촬영을 하려면은 신체 부위가 나오지 않게 촬영을 해야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 같고 네. 또 현장을 덮치면서 네. 녹음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현장을 덮치면서 네. 녹음을 네. 해라. 만약에 몰래
그 두 사람이 있는 거를 녹음을 했다.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장을 덮치면서 대화자로 참가하면서 녹음을 하면 그 법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녹음 말고 현장을 덮치면서 동영상도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신체 부위가 나오지 않게 이제 찍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이게 상대방의 잘못을 다 증거로 만들어놔야 돼 하니까 다양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 쓴 내역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건 신용카드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카드 사용 내역을 상대방 동의 없이, 그러니까 배우자 동의 없이 공개 요청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를 하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한데 이건 전부 다 이혼 소송에서의 일입니다. 소송 외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소송이 들어가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사 생활이 이건 전부 다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재판부에 내가 왜 이 사용 내역을 조회를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아마도 바람 피고 있는 것 같다. 잘은 모르는데 한번 보고 싶다. 네네.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정황 증거는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 사이에서 이 치열하게 공방하고 있고 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보면은 이제 그걸 밝힐 수 있다. 이걸 소명을 하면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하려면 네. 요즘 약간 사설 탐정 네. 이런 것도 이제 고용하고 별별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모든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긴 합니다. 네네. 엄밀하게 따지면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네. 위치정보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렇게 상대방 배우자가 고소하면 전부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긴 하죠. 네네. 그렇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자료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게 증거로 사용돼도 위자료가 감액돼도 위자료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이제 전 회차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상대방의 이제 약간 유책 사유를 그렇죠. 밝히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일단 좀 이렇게 되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의뢰인들이 네네. 제가 이렇게 불법하게 수집하겠습니다고 하면 저는 네. 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요? 왜냐하면 그거 수집하면서 내가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벌금도 전과니까요. 그럴 수가 있네요. 네. 자, 조금 전에 얘기로 돌아가서 수간호사분은 이혼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 난동을 부린 남편분께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 의사분,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간호사 남편이 이 상간남인 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네네. 또 의사의 아내분이 수간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둘 다 혼인은 유지하고 네네. 위자료 청구 소송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은 진행하다 보면은 복잡해서 서로 소송하고 하지만 전부 다 한꺼번에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상 협의 이혼은 아니고 이혼 소송이라면 돈이 없으면 이혼 못하겠구나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들 수임해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도 네. 상당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박주민 변호사님. 네. 네, 변호사님. 진짜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혼 소송 진행하는데 네. 적게는 얼마? 아니면 많게는 얼마까지 드는 경우가 있나요? 적게는 200만 원, 네. 이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혼 소송 자체가 이혼만 있는 게 아니라 이혼, 위자료, 그다음에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툼이 있는지, 소송 난이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혼을 전문으로 하면서 소송 경험을 좀 쌓다 보니까 처음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간단해 보여도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너무 비용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게 일단 굉장히 좋으니까 상담까지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 살면서 밖에서는 박주민 변호사님이랑 인사해서 안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소송할 때 네. 변호사 선임료도 처음에 들어가지만 네, 네. 그거 외에 생각하지 못한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가령 뭐 소장 접수하면 법원에 네.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것도 발생하는데 네, 네, 네.
그런 인지대 송달료는 뭐 10만 원, 2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뭐 1억, 10억 이렇게 가면 그 금액에 비례해가지고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 600만 원 그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 진행하려고 하셨다가 막상 소장 접수했는데 인지대 송달료가 뭐예요? 저 그 돈은 없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수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인 것들을 마련을 해 놓고 진행하시는 게 원활하게 소송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